6월 23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다시 부각되자 그동안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19%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2%, 0.3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영국은 0.44%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21%, 0.06% 하락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다음 달에 경제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중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2월 중순까지 일시 증액해주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22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3선으로 12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메르켈 총리는 영국 마거릿 대처를 제치고 유럽 내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독일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대박개감 2부 시작합니다. 긴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돌아온 사이에 글로벌 증시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중심에 있었던 9월 FOMC에서는 예상을 깨고 양적 완화 유지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당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크게 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내내 하락하면서 결국 상승폭은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다시 추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2,000선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연휴 동안 있었던 많은 이슈들 오늘 월요일쯤에서 한꺼번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 2,000까지 유지했던 국내 증시의 흐름도 이제 이후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주 열린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유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와 오늘 이를 반영하게 될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슈 점검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9월 FOMC에서도 양적 완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줄 수가 있을지 2,000까지 끌어오는 지수의 방향은 어떻게 갈리게 될지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추석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 추석이 긴 동안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죠. 그 중에서 메르켈이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그 사회성 확정됐다는 부분도 물론 호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안중에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됐다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쿼드러블 위칭되었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급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그런 분위기를 한번 봤을 때는 지금 급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발언, 그리고 양적 완화 유지 정책 자체는 좀 더 증시, 글로벌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론부터 한번 보시면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크게 유입이 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세력은 바로 미국계 외국 자금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런 미국계 자금들이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돈의 흐름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벌써 우리나라에 좀 더 접근이 되었다고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손이 바뀐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매물은 대부분 다 외국인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펀드 매물 그리고 자문형 랩 매물이었는데 그 부분을 외국인이 매수세로 그리고 양적 간의 유지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단점을 좀 더 보시면 일단 출구 전략이 다시 한 번 더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감 자체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10월 달이다 아니면 또다시 12월 달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이런 유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월 달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말 원래 또 버냉키의 어느 정도의 기존 관점 자체가 원래 연말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9월 달인갑다 9월 달로 앞당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버냉키는 여전히 자기만의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차피 버냉키 임기가 만료가 되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뀔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재임해 있는 동안은 거기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보다는 12월 달까지 좀 더 긴 선상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바로 환율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자금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올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던 곳이 바로 아시아 증시 안에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증시겠죠. 그래서 한번 인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9월달 초에 어느 정도의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그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우려감이 상당히 짙어진다고 얘기를 나오고 난 다음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단이었다는 거죠. 거기를 하단으로 기점을 해서 증시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자카르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뉴스를 그만큼 이용하는 세력들이 힘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는 한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를 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조정보다는 잠시 쉬어갔다가 크게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증시는 오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환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은 양적 완화가 유지가 된다는 발언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또다시 1080선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084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단에 1080원보다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환차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다시 한 번 더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돈의 유입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2순위, 3순위로 밀어내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포트폴리오 그대로 구성을 하시고요. 대신에 현재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면 차익 실현을 한 30%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조정이 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적인 매력이 있다는 국가들, 그리고 투자적인 매력이 없다는 국가로 좀 더 나눠서 좀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요. 위험 수지가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국가는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을, 그리고 터키까지 좀 더 취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국가는 한국, 대만,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덜 위험하다, 나 빼야 되겠죠. 그만큼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짧은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면,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국내 증시 추가 상승도 더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건설 쪽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중에서 재무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건설 쪽이 있었죠. 바로 두산건설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건설 쪽에 생각하면 만원, 2만원대를 생각하실 건데 2,600원이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안 좋았던 부분을 주가 자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한번 보셔야 되는 시각이 2분기부터 어느 정도는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제하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 부분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 또한 좀 더 기대가 되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상으로도 한번 보셨을 때도 일단은 하단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점 자체가 2,500원대입니다. 2,500원 밴드 자체를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에 한번 베팅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평선이 매집되어 있는 구간,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 수렴되어 있는 구간은 우리가 저항권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래에 있을 때는 바로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지지가 상당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은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중동의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관련으로 선진국 가스 관련으로 해서 플랜트 수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봤을 때 두산건설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에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점점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강남에서 가격이 가장 안 꺼졌거든요. 하지만 강남에서부터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일단 주가에 그만큼 건설주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서 2,550원까지 우리가 대응을 하신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2,8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2,400원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건설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종목박스 시간 곧바로 함께하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주가 지난주까지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 기자재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난주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단조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네.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정도로 흐름이 강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해운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할 것이다. 아니면 세계 경기 회복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조선주들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이 대형주들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선주들을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사실 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대형주가 간다고 해서 반드시 추격 매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대형주는 나중에 조정을 줄 때 충분히 공략을 하실 수 있고 그 조정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깊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셔도 여러분들을 놔두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대신에 차라리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한참 탈 때도 그 본주를 사는 것보다도 거기에 관련된 부품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밖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실제 본주의 상승률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또 엄밀히 얘기하자면 개인 입장에서는 맨날 크게 오르지 못하는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해서 변동성이 큰 주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시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개인 입장에서는 꼭 대형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이 강세를 띌 때 그 업종의 소형이나 중형 종목군을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의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의 상승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단조업체들은 항상 조선주하고 같이 쌍을 이루어서 오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선주 쪽은 부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힘을 받거나 그 다음에 강도를 요구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단조, 즉 두들겨서 만들어내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들겨서 만드는 부품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 쪽도 해당이 되지만은 풍력이라든지 그 밖에 발전기 시설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라서 그 관련주를 공략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종목군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이 성광밴드나 태웅 같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태웅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추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면서 단기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의 상승 흐름은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단조주의 상승 흐름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탄력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9월 13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현진소재도 우리가 받았던 종목 중에 있었죠. 오늘 이 종목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7,800원으로 주셨어요. 앞으로 AS 어떻게 볼까요? 예, 현진소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수가 지금 좀 강하게 들어온 편이기 네.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을 많이 안 받고 또 종목 자체도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어떻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가 잘 들어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줄 때를 당황하지 마시고 차라리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항상 수익 일면에서는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냥 올라갔습니다만은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6,5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시를 했던 6,700원이나 6,800원 가격을 매수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줄 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7,8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건 뭐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이 관련주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추가 상승 기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풍력 등 전방산업의 기대감에 단조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추천 종목으로 내주셨었죠. 현진 소재 지금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도 이 가운데 한 종목으로 꼽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네.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으로도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조선주들 상승과 맞물려서 차후 실적 개선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수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라서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서 이런 경우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줄 때 박스권 하단이나 추세선 하단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공략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9,500원에서 3만원 정도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진 소재 이미 수익을 내고 있고요. 공략 현진 소재 못하신 분들은 오늘 관심주 성광밴드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보람 회사님, 잘 보냈습니까? 시청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 전까지 이제 코스피가 2,000선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난 사이에 그 사이에 미국 쪽에서는 또 예상치 못했던 양적 완화 유지 방침이라는 선물이 또 주어지게 됐는데 일단 지수는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뚜렷하게 방향성이 잡히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주식이 당분간 이제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누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가 이제 5일 전부터 주가가 폭등할 때 이제 계속 이제 그 시황들을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마지막 날 화요일 같은 경우에 주가 큰 폭으로 뜰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빠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막 급락 나오고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주가가 이제 쉬어갈 자리, 이제 301일평에서 쉬어서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일단 고점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빠질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21일평 이격 자체가 21일평 이격 자체가 이제 100까지 내려올 때 이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21일평까지 주가가 내려오듯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쯤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21일평이 상승하는 가운데서 이제 캔들 차트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1일평 자체가 워낙 지금은 좋거든요. 61일평 자체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입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한 50일 정도 상승하는데 50일 동안은 주가가 21일평 하방 이탈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공참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됩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유성량 변형이 이제 4일 연속 나왔다. 이 부분은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940부터 이제 그 매도를 권해가지고 960부터는 적극적인 매도를 권했는데요. 저는 이제 현금화에 이제 주력하는 게 이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이제 61평이 급격히 상승하는 타임에 주가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21평과 61평이 워낙 이격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격 자체 이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크게 재미없는 하루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제자리거든요. 301평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제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주가 자체가 주가가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 오버슈팅 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에서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 자체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가 나쁘다 하는 그 종목들이 이번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조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달 전만 해도 거품 물건 못 쓴다고 했고 힘든다 했던 종목이 나쁘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면 소외된 주식이 상승하는데 지금 소외된 주식이 없습니다. 코스피 이제 100을 볼 때 소외된 주식이 없이 거의 다 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떴다는 것은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여러분들 됐겠죠. 구름의 변곡에서 주가는 이제 한 템포 쉬어갈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앞에 선행구름이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선행구름의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6일 정도 더 있어야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6일 정도는 주가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6일 정도 쉬어가면 변곡점 자리에 다입니다. 구름 변곡점 자리에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템포 조금 꼭 쉬어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목균형표 특강에 3회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이 신청하셔서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공지가 붙으면 빨리 신청하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전환선을 한번 깰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한번 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전환선이 상승을 합니다. 전환선이 상승한다면 주가 자체가 크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2100포인트 간다 해봐요. 5%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1900포인트에 사가지고 8, 90배 파는 이런 안정권 매매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이 서서 이제 개인들이 콜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풋을 잡고 있는데요. 물론 큰 베팅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볼 때 여러분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다. 오늘 주가가 빠지지는 않겠지만 큰 재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선물 자체가 265조 제가 여러분한테 256까지 간다. 256의 평균에서 256까지 가는 266까지 가는 제가 이제 10 이상 상승 그리고 15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265P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과거의 예를 보면 265 자리에서 콜 걸어가지고 크게 먹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먹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원라인이 264.50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의 접속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말하다 폭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물 강의를 수익을 말하다 하고 이제 원라인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라인 매매는 264.50으로 시작했습니다. 264.50 원라인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되고 원라인 매매의 랭코 차트를 겸해가 보시면 오늘 선물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4.50 원라인 매매를 행해라 이렇게 보고 원라인 매매는 여러분 그냥 감각 없이 눈에 본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라인이 오늘 굉장히 둔탁하기 때문에 매매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수, 이 지수들이 저는 오버슈팅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름의 추세를 깨고 다시 구름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받을 때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급락 나옵니다. 급락 나오기 때문에 그 급락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기에 우리나라가 홍역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2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트죠. 특히 일봉의 중심 포트고요. 지금 지수가 주봉 포트의 굉장히 중심 포트고 월봉 포트의 제한 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봇으로 봤을 때 피봇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피봇 모양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모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해가지고 수익이 16%까지 나고 우리나라 지수 전기전자가 7%까지밖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개입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5%인데요. 25P가 되면은 보통 제가 누차 전에 얘기했지만 갭이 20P 정도 되면 25P 되면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전기전자는 빠지더라도 주가 자체가 전기전자는 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5분에 만약에 빠진다면 전기전자는 안 빠지고 다른 거 엉뚱한 종목이 많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신용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신용이 또 미친 듯이 늡니다. 신용이 4조 3천억.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주식은 본격적인 상승은 신용이 저번에 4조 깨지자마자 본격적인 상승이 했습니다. 그래서 4조 3천억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을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이 저저때 욕하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닥은 이번에 500P를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00P까지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으로 하시되 지금 코스피 종목도 여러분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이번 추석에는 조상님을 실망시켰지만 이번 구종에는 여러분 장고장을 조상님에게 바친 오늘 세시처역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천음 신청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락은 아니지만 쉬어갈 자리다. 지금은 현금화에 주력하고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갑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K 네트워크입니다. 네. 창립 60주년이 넘는 회사로서 네트워크 거점, 우량 거래선, 물류 능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유통사업, 정보통신, 무역 및 자원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SK, 신한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35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 제가 3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드렸는데 요즘 우량주도 2주 정도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유있게 한 3주 정도 바닥권에 있는 주식은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리라 봅니다. 보유기간 3주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6,63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300원 드립니다. 손절가는 6,300원입니다. 이번 즐거운 추석이었는데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추석 때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도 주식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서울경제TV를 많이 시청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문자 서비스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문자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5번 정도, 하루에 5번 정도 문자 서비스가 나가는데요. 시황이나 종합지수, 마인드, 추천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 보내드립니다.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우량주 5종목, 개별주 2-3 종목을 문자 회원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과는 약 50% 이상이 다르고 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국내 및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 주식 투자로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 사업하신 분, 직장인, 나이 드시고 단타하시기 힘드신 분이나 5년 이하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5년 정도 하면은 뭐 주식 고수인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보시면 20년, 30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총 주식 투자 인구수의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해봤자 사실 터보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특집으로 다른 전문가 한 달 정도의 가격으로 6개월 동안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주식 투자 2-3달 만에 큰돈 벌었던 사람을 아직껏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최소한 시장이 좋아서 2-3년 정도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10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는 힘든 길입니다. 저같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권력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오늘 월요일장 출발한 27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지수 지난 화요일장 마무리는 2005포인트였는데 현재 예상지수는 201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7포인트 역시 양 증시 모두 예상지수는 빨간불을 켜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전략까지 모두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는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고요. 깜짝 선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당분간 유지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한번 궁금하고요. 2천까지 끌어올린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잡아갈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길게 이렇게 살펴보고요. 짧게는 오늘 월요일장 전망도 함께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5일 보내고 나서 다시금 이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쟁터로 모든 시청자분이 오셨는데요. 우선 글로벌 물동량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BDI 지수, 즉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벌크선 운임지수, 즉 건화물 운임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에서 가장 선행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BDI 지수와 구리 가격이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리 가격도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BDI 지수가 여기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기준으로서는요,
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1000포인트 미만에서 있다가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죠. 글로벌 물동량의 회복은 곧 경기의 회복을 미리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일단 소재 산업재군들이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군들의 전반적인 상승은 일정 부분 계속될 수 있다. 즉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깜짝 선물 FOMC의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지금 또 미룬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내용이 과연 좋은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불확실성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정도 됐다면 이제 조기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단계인데 시장의 예측은 분명히 종료를 할 것이다. 100억 달러 정도 규모는 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러한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시장의 예측과 자꾸 엇갈리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요,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FOMC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 준다면 시장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이나 이 지수가 변해갈 것인데 자꾸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요, 이 또한 새로운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현재 13포인트대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변동성이 과도한 축소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변동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새로운 변동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 지수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받을 가능성도 좀 커진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한국의 ETF, 한국투자 ETF 자체가 지금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급등과 다시 다소 급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서 계속 부딪혀 나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62.68포인트로 마감이 됐다고 본다면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제외한 순매수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 관련 ETF가 지금 보조지표상으로는요. RSI 지표를 보시면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수 국면에서 지금 이탈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계 자금들의 투자는 조금씩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의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지금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 사들이고 있는 금액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기인한다는 것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은요 IQ 빵이다. IQ가 전혀 없는 매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조금은 방어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계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리커창 지수라고 하죠. 이 커창 지수라고 불리우는 3대 주요 지표, 전력 사용량, 그리고 철도 화물 운송량, 대출 잔액 추이를 보시면은, 철도 화물 운송량과 그리고 전력 사용량은 상당히, 좀 급격히 회복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대출 잔액이 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역시 중국에서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금융 쪽으로는 아직 손을 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차후에 기회적 요소가 분명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지속적인 안정적 상승은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적인 어떤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중기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습니다. 올해 장세는 연말 장세는 가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현재 중국도 그리고 미국도 이 대외적인 요건은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시켜주고 있다는 지표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한국 관련된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유입과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은요 거의 항상 일치하는 흐름들, 동행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그리고 올해 들면서 계속 이 동조화는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말 미국계 자금이 글로벌 펀드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또 한 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주간 단위로요, 가장 많은 순매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000년 이후에. 이러한 순매수 이후에 통상적으로, 바로 순매도로 전환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과거의 선례를 보면. 그래서 한 4주 정도에서 8주 정도는 계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외국계 투자 자금의 한국 진입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안정적인 부분의 하나의 어떤 내용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요,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80원대까지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금들의 매수가 굉장히 상당히 강도가 높은 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환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자금은 아니지 않나. 즉, 지금은 외국인 또한 아주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한 자금의 유입, 그리고 단순한 환차익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들을 보고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정한 수급의 안정성 속에서 이번 한 주도요, 일단 뭐 급등락이 되기보다는 어떤 공방이 계속적으로 좀 치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지수는 역시 2000포인트 선을 그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에서 상당 부분 지금 벗어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격이 좀 축소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2000포인트 부근에서의 공방은 계속되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2000포인트 이상을 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방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곧 박수권 장세가 나타난다. 박수권 장세가 나타난다면 그간의 상승이 강했던 종목군들은 점진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방어주 쪽으로 계속 접근하자는 말씀 계속 전해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의 종목들은요, 반드시 지금 타이밍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유틸.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도 전주말 급격히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지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략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은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IT 부분은요,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지난 3, 4월 달에 상승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은 3, 4월 달에 재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주와 전부 다 3, 4월 달 강세를 보였던 종목 위주로 조금씩 옮겨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끝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직까지 강한 힘을 보이기에는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이 코스닥과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일단 경기 민감주들 고점권 이탈되는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한 다음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의 계속적인 보유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조정이 좀 들어올 걸